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주식을 공부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 당연히 필요하지라고들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지만 또 한켠에서는 의외로 주식 공부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주식은 경험이 스승이고 시간이 스승이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철학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댓글을 직접 다신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식 공부가 진짜 필요한가? 뭐 이거부터 이제 좀 뭔가 저희 생각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 이게 주식 공부 딱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각자 비슷한 공부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다 달라요. 공부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음가짐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저희의 경험과 그동안의 시행착오 여러 가지 해왔던 생각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오늘 대화를 통해서 솔직히 얘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주식 공부란 무엇인가? 학술적인 건가? 기술적인 건가? 어떤 스스로 생각하는 딱 범주, 정의 이런 게 존재할 건데 오늘 대화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어떤 주식 공부가 실전 투자에서 좀 더 도움이 되고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식 공부는 필요 없다. 이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할게요. 그 생각은 좀 너무 갔습니다. 많이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용어 외운다고 해서 뭐 퍼가 뭐니 PBR이 뭐니 이런 거 외운다고 해서 주식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주식은 배울 필요 없다. 스승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오만하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게 왜 착각인지, 주식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주식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이런 사람들 저는 환경 특성상 정말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공부는 학술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공부를 주식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이 학술적이라는 게 뭐냐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술적인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제 이론, 뭐 경제학을 배운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좀 대충 생각해봐도 학술적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재무제표 분석하는 법, 이거는 뭐 회계학이야 아니면 이거는 뭐 실전이야, 이런 좀 궁금증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결론은 학술적인 거죠. 학술의 연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학이란 게 명확히 존재하고 재무를 보는 방법 이런 것도 학술은 학술이죠. 학술적인 부분을 알면 분명히 도움되지만 학술이 전부는 아니다. 실전 투자에서도 사실 이런 거 매매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이 광림이란 종목을 지금 띄어져 있어서 보고서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매매하면 되냐? 아니죠.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기본적인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술적인 게 좀 있어요. 학술적인 게 전부는 아니지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오히려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책으로 공부할 필요 없다. 무조건 그냥 부딪히면서 매매하고 이렇게 해보면 된다. 돈 넣고 돈 먹기다. 이쪽 극단으로 가면은 이런 얘기들도 하시죠. 근데 이 두 개가 좀 잘 섞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실전에서는. 자, 이렇게 실전 투자에선 결국에는 학술적인 부분하고 다른 영역의 무언가가 분명히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굳이 따지게 되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학술적인 거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그거는 얼마든지 채워진다. 필요한 만큼 실전을 뛰면서도 채워진다. 요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전공을 했고 공부도 해봤고 실전 투자로 성과도 내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놓고 봤었을 때 학술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좀 투자할 때 다른 부분이 투자의 무게감
좀 돈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면 좋겠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투자의 무게감, 돈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주식을 경험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저희 댓글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뭐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냐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좀 그렇게 들리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무게감이라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 조금 그걸 좀 전달을 해드렸으면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돈에 대한 무게감? 그러면은 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를 배워야 한다는 건가?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맞다고 하는 순간 어이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돈에 대해서 그거를 왜 공부해? 공부할 게 뭐 있다고?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돈의 공부인데 돈의 공부 중에서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었을 때 내 감정에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이거는 좀 알아가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맞아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내가 잘 견뎌낼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소화해 나갈 수 있고. 제가 이제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 배우고 싶다, 주식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한때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주식을 한 주라도 사봐라. 아무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뭐 1,000원짜리도 상관없고 뭐 2,000원짜리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사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를 주식을 안 사본 사람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뭔가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현상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고작 그거 하나 산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주를 사면서 발을 내디뎌 본 사람은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뭔가 이 주식을 산다는 거, 돈을 내가 다룬다는 거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 주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아 그래 나는 이미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면서 주식을 더 사고 물타기도 하고 막 수익 냈다고 기뻐하기도 하고 치킨값 벌었다고 막 파티를 벌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데 저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언니님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무게감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거를 조금 투자에서 직접적인 매매랑 연결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포괄적으로만 말하게 되면은 너무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광림이란 종목이 띄어져 있어서 그냥 예시로 든 거고요. 이 종목을 만약에 2,000원 정도에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올라떨어져에 영향을 끼치는 공부를 보통 합니다. 뭐냐, 조금 학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종목의 재무제표, PER, PBR 아니면은 재무제표랑 연결된 무언가 아니면은 경제 관련 아니면은 정책이나 미래 선도 섹터의 트렌드함, 학술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걸 토대로 선점하면서 상승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채워가게 되면은 내가 잘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요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다들 공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책하고 실전은 다르지, 여기서 이제 이평선 보고 매매 기법 보고 아니면은 매매에 대한 패턴 기법 아니면은 수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 저점이냐, 뭐가 눌림목이냐, 뭐가 고점 돌파냐, 뭐가 쌍바닥이냐, 기술적인 영역을, 이게 주식 공부지. 대체적으로는 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학술적인 거, 기술적인 거, 또는 이 둘 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이거는 뭐 사실 가르쳐 드리기도 어렵지 않고 채워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들 그래도 생각하는 방향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런 거는 저희가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책만 몇 권 사서 봐도 되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하면서 제가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 돌아봤었을 때 제가 제
자녀한테, 제가 제 자식한테 만약에 투자를 가르친다면 뭘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그걸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이거를 얼마나 살 수 있니?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지금 용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중에서 여기서 이 종목을 얼마나 살 수 있니? 얼마만큼 사고 싶니? 그거 사고 나니까 너는 느낌이 어떻니? 올라가면 좋아요, 떨어지면 슬퍼요. 그럼 떨어질 때 슬플 때 어느 정도로 슬프니? 어느 정도로 힘드니?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저는 이런 쪽을 더 많이 케어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투자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결국에 투자의 끝으로 가서 돈을 벌기 위함으로 가게 되면은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잘 나가는 주식에 내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넣어서 많은 수익을 내서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 행동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 사람은 감정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이 있다고 다 할 수도 없으며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 영역이고 투자에서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좀 많은 돈을 넣고 좀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 위해서 이런 뭐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기업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게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되는 거랑 뭐 고점에서 이렇게 막 끝에서 막 최고점에서 있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없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내가 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기 돈을 넣고 버티는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버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돈의 무게감을 공부한다는 건 이거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경험치가 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왜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무가 되게 탄탄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팍 해놓으면은 재무가 탄탄하니까 나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실전 투자에서 정말 뼈아픈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믿었던 그 기준점, 재무가 튼튼하니까 이거 2024년도 미래선망 섹터래. 그래서 지금 빵 했는데 이 종목은 그 사이에도 등락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실전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고, 진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지식적인 어떤 기준점 하나하나가 자신의 진짜 돈을 넣었을 때 정말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냐? 최소한 저희가 성장하는 동안에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을 가르쳐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옆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재무만 놓고 얘기할게요. 재무적으로 되게 좋아, 건실해. 그래서 양호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투자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 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사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 재무에서 하나가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 모든 기업이. 뭔가 하나가 좀 불안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불안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 처지는 거예요. 다른 게 A 뿌리면은 얘는 그냥 B야. 그럼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게 부정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많이 하는 걸 토대로 내가 딱 찍혀 나오는 이 뭔가 성적표를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느냐 아니냐, 이거로 인해서 말씀하신 돈의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느냐 아니냐는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거는 충분히 버텨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비슷한 현상은 멀리 갈 거 없이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뭐 쉽게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좀 다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공부한다는 거는 기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 보게 되면은 기업 공부 잘하게 돼서 기업을 잘 알게 되면 내가 투자를 잘해? 유리해지는 건 맞지만 내가 투자를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하신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듣는 분들은.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투자를 잘하게 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도 겪어봤었고 저희가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서 그건 진짜 자신 있게 확신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동의하시면서 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 그럼 내가 그 돈의 무게감을 배우고 익히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그냥 이거는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거는 한번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이 두 가지의 공부에서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아니었으니까 여기에 한 30%? 솔직히 30%보다 부족해도 상관없다입니다. 근데 이쪽 영역은 70%. 70% 이상. 네, 70% 이상입니다. 이쪽 영역이라고 한 거는 돈의 무게감과 관련된 부분. 근데 제가 걸어왔던 길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 시험 이쪽이 아니라 운동으로 비유하면은 이게 좀 접근이 쉽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접목해보면 좋은 거는 한번 짝꿍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친구,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일단 서로 봐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문제집 사서 풀면 된다, 이렇게는 저도 정리를 해드릴 자신은 없고요. 분명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 내가 돈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해볼 상대방은 필요하다. 그 상대방을 만들면 좋다. 그게 만약에 부부라고 하시면은 자신의 배우자한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훈련하고 공부하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체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하는 분들 대부분이 되게 좀 수줍잖아요.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외향적으로 나가서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장하러 다니지,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땐 주식하는 거는 그 핸드폰으로 혼자서 하고 컴퓨터로 혼자 하는 거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좀 혼자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혼자서는 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예요. 전업을 하더라도. 저는 제 평생에 제가 그냥 현업을 은퇴하고 혼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혼자 골방에서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준이 올라와 있고 풍성한 경험을 쌓았고 돈에 대한 무게감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도 혼자 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되게 시사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오히려 나는 그래 지금 아직 성장 중이니까 혼자 좀 연습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초보자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게 먼저 솔루션이겠네요. 맞아요. 그냥 다 떠나서 이건 투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듣는 분들 중에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시국이니까. 그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혼자 갇혀있는 기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투자에서도 혼자 고립되고 갇히는 게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이유는 뭐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좋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곳으로 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짝꿍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런 정말 잘 맞는 짝꿍의 존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또 짝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잖아요. 초보자들끼리 뭐 그런 동호회라던가 주식 동호회 뭐 그런 거 초보자 뭐 주식 모임 이렇게 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나갖고 종목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는 거 얘기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모임의 말로가 어떤지 저희는 또 잘 알잖아요. 맞아요. 초보자들끼리 뭔가 좀 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형식으로 마이너스 시너지가 나면서
이상한 길로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거는 아까도 가볍게 얘기했지만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겠네요. 결이 맞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고, 나는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 짝꿍은 여기 있는 사람이다. 이 둘이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 둘 다한테 발목 잡는 거다. 요런 거고, 사실 이 짝꿍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짝꿍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대신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나마 대신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럴 거면 고민하지 마시고 클럽 오세요. 이게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이고요. 여기는 제가 확실하게 결을 맞춰 놨으니까. 근데 클럽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은 이 결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각자의 숙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어설픈 초보자끼리 모이느니 차라리 나의 짝꿍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건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설프게 초보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진짜 주식 안 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오히려 더 중심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땐 되게 객관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인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 초보자들끼리 뭉치면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막 서로가 이게 맞는 거지라고 하면서 달려가다가 잘못돼 버리니까 차라리 안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냥 제가 볼 땐 진짜 중요한 거는 초보자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고 아직은 좀 설익은 분들이니까 좀 숙련된 분, 그리고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분하고 짝꿍을 맺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어니스테님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8년, 막 9년 차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저 역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도 제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두는 거는. 여기서 진짜 현실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끼리 모여서 잘못된 건데 서로 공감해. 왜냐, 초보끼리 이해하니까 대화가 통합니다. 또 그렇게 돼도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물음표. 그래, 초보끼리 뭉치느니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낫다고 했어. 오케이, 내 얘기는 정말 잘 들어주고 감정 표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해. 말이 안 통해. 이런 답답함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저도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었을 때 저와 같은 환경을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제공해주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저희 클럽이니까, 단순히 클럽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은 찾기 위해 먼저 노력을 해봐 주시고, 그게 흔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저희 클럽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선후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약간 동료회, 전회를 맺으면서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여기서 스며들기만 해도 굉장히 성장을 한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운동처럼 생각하셔라 라고 했는데, 짝꿍을 찾았으면은 그 짝꿍과 같이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를 하는 거는 수양, 훈련, 되게 재미없는 단어입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자신한테 돈을 버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내가 스윙을 하고 있으면은 내 스윙 자세를 내가 보기 힘드니까 옆 사람이 봐주면서 어떤 부분이 틀어졌는지를 교정해주고 그 스윙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왜 하냐? 그 분야 운동 경기에서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매매하는 거,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 매수하는 비중, 매도하는 비중, 뭐 템포, 내가 돈을 얼마나 넣을지 뺄지, 아니면 내 지금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스코어링 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면서 그거를 궁극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늘려가야죠. 프로 무대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그렇게 능력치를 다 스코어링해서 그거를 돈으로 환산시키는 시대잖아요. 투자 분야도 저는 냉정하게 프로 분야로 가게 되면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거에 준하게 해주면은 살아남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주식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리시거든요. 주식 강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식적인 측면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지식적인 강의든 실전적인 강의든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주식 강의보다는 주식 체육관에 가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실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가서 주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뛰어보는 거죠. 복싱하고 조금 약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가서 관장님이 줄넘기 하라 그러고 하루 종일 줄넘기만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왜 계속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겠죠. 근데 하면서도 되게 짜증나고 싫겠지만 하다 보면은 줄넘기도 늘고 체력도 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코치나 관장의 이제 지시하에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뭔가를 다음 단계로 훈련을 해나가는 건데, 프로가 되더라도 더 정교한 뭔가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옆에서 코치가 계속 붙어서 뭔가를 교정해주고 살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주식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골프 같은 경우에도 레슨을 받고 테니스도 레슨을 받고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보통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잘 되기보다는 같이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랑 진짜 체육관 다니면서 취미로 시작했지만 프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취미니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즐기면서 목적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런 환경 구성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골프든 뭐든 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주식은 지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또 되게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이제 학문이라기보다는 운동이다. 아까 돈에 대한 무게감을 버티려면 결국은 내가 근력이 충분해야 되는 거고 힘과 요령이 충분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머릿속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정도만 깨우치셔도 주식을 대하는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정말 회비는 거저예요. 초보 상태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대로 따라하면서 실전에서 벌어들이는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생색도 내는 거고요. 저희를 믿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얻으시는 거고, 여전히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리딩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는 리딩하는 데는 믿을 때 못 돼라고 생각하시고서 뭐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클럽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정말 이거는 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퍼드리면서 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고민되셨던 분들은 오늘 얘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닌 분들이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냥 혼자 할란다 하는 분들이더라도 저희가 틀린 얘기 하는 거 없어요. 오늘 얘기 자체가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성장하는 방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곰곰이 곱씹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좀 소화 흡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공부라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는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나온 건데, 강의, 공부, 학습보다는 운동에 가깝고, 그 운동이라는 거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아령 들고 뭐 그렇게 하는 정도로는 오히려 근육만 망가지는 가능성도 높으니, 옆에서 본인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누군가 제2의 인물을 좀 둬라. 옆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을 둬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체계적으로 되려면은 그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앞으로도 이제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런 뭐 자기 발전에 관련된 방법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언어로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때마다 잘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웠으면 좋겠고요. 저희를 이제 만나려면은 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저희랑 소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 이 클럽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클럽 가입하는 방법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식비덕 공유카페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를 클릭하시고 이 클럽에 여기 부분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회원가입 진행하신 다음에 전체 글 보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전체 글 나오는 거 메뉴에 보면 필독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필독 공지 클릭하셔서 어떤 클럽인지 쭉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영상으로도 또 설명한 것들이 있고, 뭐 클럽 운영되고 있는 화면들 캡처한 것도 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기 밑에 후기들도 있고요. 좀 해보고 싶다,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상담도 한번 해드리면서 가입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